이제 애를 좀 더 키워볼게요. 네, 알았습니다. 돌 전후가 됐고 이제 뭐 두 돌, 네. 이렇게 24개월 정도 되면은 말귀 좀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말이 조금 서툴죠.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듭니다. 네네. 어중간해서 힘듭니다. 네. 네, 자 그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는 자아 형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땡깡, 요게 조금 나쁜 말이지만 생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시와 무관심, 네. 그 다음에 폭풍 칭찬 요 네 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애가 좀 네. 컸네요, 진짜. 그렇죠. 자아가 형성됩니다. 네, 이게 18에서 24개월 사이가 자아가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네. 이때는 뛰고 달리고 내가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져요. 그런데 말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자신감 뿜뿜하는 시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완전히 안 되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완전히 뭐 이렇게 그렇죠. 애기들도 하고 싶은 건 많고 36개월이 돼야 도덕적 판단은 되고 말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면 나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어지고 생떼를 부리는 시기가 요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땡깡이라는 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귀에 팍 들어오게 많이들 이때 쓰시는 단어가 아마 저 땡깡 왜 저렇게 많이 부려? 그렇죠. 이런 말을 네. 쓰긴 하거든요. 네. 생떼. 근데 이렇게 생떼 쓰는 시기 참 힘들죠. 그렇죠. 이게 땡깡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슈퍼에 가시면 이거 사주세요. 아니면 엄마가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러는데 막 이렇게 우는 경우가 들어누워. 있어요. 들어눕죠. 네. 그때는 어떻게 말로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게 바로 생떼 땡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이 부모들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얘를 네. 도대체 어떻게 끌고 나가나.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무마하시려고 네네. 하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무시와 무관심 요 두 개가 같이 짝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에서 중요한 게 잘못한 일은 야단과 회유가 아니에요. 네. 무시와 무관심이고요. 그다음에 잘한 일은 칭찬을 해주셔야 돼서 일단은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무시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야단보다는 무시다. 무시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시와 무관심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때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떨 때 무시를 하느냐고 엄마들이 가끔 물으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한 일, 그 다음에 나쁜 일은 무시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오후 4시가 되면 엄마가 매일 이제 놀이터 나가서 놀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비가 너무 와요. 그리고 엄마가 약속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나간다고 그러면 아기가 막 우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그때는 달래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달래주셔야 돼요. 그런데 뭐 친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사탕을 더 달라 이렇게 우는 경우에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럴 때는 안 돼라고 해주시고 아기가 울어도 무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울음 안 그칠 때 너무 난감한데 네. 사실 특히나 뭐 밖에 나가서 누가 그럼요. 보고 있고 이러면은 음. 안 돼 하다가도 맞아요. 네, 또 달래주고 예. 네, 그냥 뭐 없던 일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엄마들도 주변도 창피하고 그리고 엄마도 마음이 약하니까 그걸 끝까지 못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받아주게 되면 아기 성격이 더 나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기가 우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참았어요. 무시를 했어요. 네. 근데 아기가 너무 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중간에 어중간하게 받아주게 되면 그러니까요. 아기들 내가 요 정도 울면 되네 하고 성격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하는 건 안 네.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 끝까지 무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 말이 그렇지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네, 고수를 좀 하라. 당연히 부모님은 힘드시죠. 힘든데 근데 엄마가 그래서 끝까지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애기도 눈치를 딱 봐요. 네. 아, 오늘은 이 엄마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고 이제 와요. 엄마한테 울음을 그치고 오잖아요. 네, 그럴 네. 때 폭풍 칭찬이 나가야 돼요. 아, 그럴 때. 네, 뭐라고 하냐면 네. 울음을 그치고 와서서 고마워.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아기를 무시만 하게 되면 네. 아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시를 하시고 자기 울음을 그치고 왔을 때 폭풍 칭찬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시만 하시면 안 되고 네. 무시와 무관심 후에는 폭풍 칭찬이 꼭 나가야 합니다. 네. 특히나
특히나 아이들 뭐 2명 이상 키우실 때 막 형제자매 싸우고 이럴 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럴 때가 딱 무시와 무관심이 필요하신 건데요. 대부분 동생이 더 못됐거든요, 언니보다. 그래서 동생이 언니를 때려요. 네. 그러면 때린 동생을 안 돼, 언니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제지를 하시고 네. 언니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맞아서 어떻게 아프지? 엄마가 가서 맛있는 거 줄게 속상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기를 야단을 치면 엄마가 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관심으로 여겨요. 그래요? 예. 그럼 왜냐하면 아기들은 관심을 받아먹는 괴물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치라도 날 봐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무시와가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린 아기를 제지하되 안 돼 단호하게, 그리고 맞은 언니한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3돌 전후. 그렇죠. 네, 네. 이때는 어떤 특징이 세돌 있을까요? 전후는 또 다른 문제가 오거든요.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자, 36개월 전후에는요. 그 무섭다는 첫 번째 사춘기, 그 다음에 아내 싫어, 그 다음에 감정 알려주기, 경계 짓기, 요 4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춘기가 왜 벌써 와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이 첫 번째 사춘기가 33개월 전후에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든지 안 해, 싫어를 남발하는 시기입니다. 실업병이 생기는 때가 바로 또 이때군요. 그렇죠. 네네. 뭐든지 할 거라도 안 해, 싫어 라고 하고 보는 거죠. 이때부터는 또 말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말로 삐진 척하고, 그리고 굉장히 짜증을 내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안 해, 싫어 그래도 그러려니 하시고, 짜증을 내도 아닌 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또 네. 이렇게 막 안 해, 싫어, 떼쓰고 이러면은 부모로서는 사실 또 화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감정 알려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감정 알려주기는 뭐냐면, 아이가 지나치게 짜증을 부리거나 하면 아기의 감정을 먼저 말로 설명해 주세요. 네. 네가 이걸 못하게 해서 화가 났구나.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해서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아기의 감정을 일단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로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럼 아기도 자기의 감정이 보여요. 그리고 엄마의 감정도 알려주세요. 네가 너무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엄마도 화가 나. 그러니까 엄마도 감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아기의 감정을 먼저 말로 객관화해주고 엄마도 감정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주지는 말고 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엄마도 감정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네. 내가 다른 이의 감정을 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걸 엄마가 알려주시면 이때부터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받아주면 상대방은 무조건 받아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도 감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첫 상대가 엄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계 짓기라는 건 네. 뭐 무엇과 경계를 짓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계속 징징대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도 처음에는 달래보다가 안 돼요. 그럼 엄마도 이 사람인지라 막 화를 내요. 너 그러니까요. 때문에 죽겠어. 엄마가 너 때문에 진짜 신경질나 죽겠어. 그리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러면 아기는 징징대면서도 엄마가 화를 내면 내가 엄마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나쁜 감정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게 돼요. 그럼 엄마도 그 말을 뱉어놓고 나면 너무 미안해요. 그쵸.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그러면서 안아주게 돼요. 네네. 그러면 아기는 징징대고 엄마는 화내다가 안 내면 안아주고 그러면 감정의 싸움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기보다는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렇게 징징대면 엄마가 들어줄 수 없어.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와서 얘기하면 그때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기들은 징징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되고 남한테 내가 피해를 끼친다는 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경계짓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 쭉 들어보니까 뭔가 아이하고의 대화지만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할 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요. 아기들은 부모의 태도가 일관되어야 아기도 전략을 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엄마는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관된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되어라. 일관된 게 네.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또 말을 했더니 아이 아직 안 키워보신 분들은 저렇게 힘들어 아이 키우는 게 네. 겁부터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42개월이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기가 되고요. 네. 48개월이 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때까지가 조금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경계짓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계짓기는 경계를 쥐어주면 내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답답하지만 내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짓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 드린 걸 다 실천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랑 모르고 애기한테 끌려가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그때그때에 맞는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애볼래, 밥 낼래 하면은 밥 내러 가겠다고 그럼요. 차라리. 네. 그만큼 아이 키우는 일이 힘들다 하는 걸 좀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들어보셨다시피 감정을 좀 더 알고 아이에게 접근한다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서로가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16가지 키워드 잘 실천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르게 잘 키워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 환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서 늘 봐주시던 우리 동네 의원 1, 2차 의료기관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평상시 상태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환자의 증상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호흡곤란이나 진짜 힘든 상황이라면 응급실이나 상급병원을 가야 하지만 아프다면 먼저 동네 의원을 들러 상담하시고 진찰받으세요. 여러분 곁에 항상 있는 동네 주치의와 의논해 주십시오. 이상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의사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